이제 1월 30일로 넘어섰네요. 2024년 1월 30일. 월요일은, 29일 월요일은 할 얘기가 많은, 뉴스가 많이 나온 날이라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기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영원히 진실을 묻어두자는 거냐. 한심한 인간들이죠. 이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실 그 정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죽어가고 다치고 이런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안타깝죠. 이 대원 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오체투지 하시는데 참 안타깝고 우리 유가족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2월 8일까지 아마 설날 전까지만 하고 말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압박이 심했나 보고, 사실 MBC 사장 박문진의 이사를 바꿔치면서 KBS처럼 KBS 사장 바뀔 때 바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면서 MBC 사장은 유지하면서 그나마 신장식 뉴스아이킥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이 완전히 공정해 갖고 그거에 대한 이 시청률, 청취율이 높다 그보다는 사실 제대로 된, 말 그대로 진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고 제대로 된 내용 있는 어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절대적인 청취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결이 돼서 결국은 그들의 상당수가 뉴스아이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근저에는, 그런 어떤 근저에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표상한다고 봅니다. 저도 신장식이 민주당 쪽에 상당 적지 않게 경도돼 있다. 그건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저도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론 그건 상대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해석이 잘못됐고 현실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여러 시사 방송이나 이런 것은 그도 못한다 라는 것이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이죠. 신장식의 뉴스아이킥 정도도 용인 못하는 언론의 환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의 언론이라는 게 사실 너무 수준이 낮죠. 수준 낮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지표가 사건, 사고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십으로 사건, 사고를 가십으로 다루면은 그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다루죠. 마치 대부분이 정치 코너, 그 같지도 않은 국회의원 혹은 전직 국회의원 혹은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별 같지도 않은 정치 평론가 라부랭이들이 마치 무슨 지들이 뭔가 되게 잘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 꼴 같지도 않은 거, 그것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느냐고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이렇게 수준도 안 되는 것들의 그런 정치 평론이랍시고 듣고 있으면은 참 그것도 그렇고 경제도 실제로 경제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조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죠. 근데 별로. 문화나 스포츠도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건 그나마 오늘 따라가지만 사건 사고 부분은 제일 엉망입니다. 제일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고 그 배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맥락 부분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전문적인 영역인데도 가장 허투루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죠. 그게 참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신장식은 김어준의 그 프로그램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저는 차라리 신장식이 출마를 해라.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당 쪽에 출마를 해라. 준연동형으로 가면은 미성정당으로 가든 아니면 그거 아니면 비례대표 자리를 얻든 어차피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다른 건 못하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냐, 마음껏 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제가 신장식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니 옛날도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요즘 사적 구제라든가 사적 보복, 여러분들 금방 검색하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범죄자가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강도해서 죽이거나 그러면은 그 범인의 눈을 뽑거나 아니면 신장을 하나, 그러니까 그걸로 피해자 가족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범인. 아마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영화가 있는지.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독일 영화가 그게 있습니다. 독일어로 나온 영화. 제 기억으로 영어판으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어린 아이를 강간해서 죽였어요. 근데 그 범인의 눈을 적출해 갖고 그 피해자 가족 중 누구 이렇게. 그 다음엔 또 신장 하나. 그 다음에 팔 하나. 나중에 보니까 사지가 다 잘리고.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눈에 눈 이에는 이, 그거만큼 갚아라.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그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정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만 죽어나가는, 제대로 된 정의 시스템이 없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가해자들 처벌도 그냥 얼렁뚱땅 대충 이런 이제 정의의 문제죠. 여러분 이런 영화는 어떻습니까?
일본 영화입니다. 일본의 SF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플랜 75입니다. 플랜 75. 말 그대로 플랜 75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인간성 상실한 초고령 사회의 끔찍한 미래입니다. 굉장히 던지는 내용이 현실적입니다. 주인공은 혼자 사시는 78살 된 할머니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아래 해고를 당했는데 사실 70대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게 되고 뭐 이런 일본 정부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해결책으로서 플랜 75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준비금이 10만엔, 우리나라로 90만원. 그리고 개별 상담도 해주고 장례 절차 서비스까지 지원해 줍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은 초고령 사회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저도 다가오죠. 노인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층이 노인 혐오가 확산돼서 가까운 미래에 그리고 가족이 해체돼 갖고 독거 노인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노인 일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혐오, 폭력, 집단적인 이지매. 그래서 플랜 75입니다. 섬뜩하죠? 아닐걸요.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고려장이 있었다고 하죠. 고려장입니다. 여기는 플랜 75를 집행하는 공무원, 상담 서비스를 하는 콜센터 직원, 신청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외노자, 외국인 출신, 필리핀 출신 노동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플랜 75를 쓴 미치라고 하는 78살 된 할머니죠. 아마 저의 미래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따위로 나가면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혐오를 조장하고 이준석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혐오를 조장하고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면서 이런 애들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잡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고려장까지 갈 겁니다 아마. 한국의 고려장은 일본의 플랜 75는 한국의 고려장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20년 뒤에 제가 고려장 플랜 75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유입니다. 선택하는 건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자유입니까? 정치권의 압박,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자발적인 신청자 인양하지만 사실은 냉혹하게 사회 현실로 몰려서 결국은 이제 질소가스를 마시고 안락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약물로 안락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킬로브리움처럼 소각당할 수도 있죠. 이킬로브리움이라는 영화에는 반체제 인간들을 소각로에서 고온의 플라즈마 소각로에서 순식간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고통도 없다고 이렇게 선전하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데. 일본의 하야카와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브로커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기획한 옴니버스 영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아마 미래일 수도 있는 거고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상영됐던 영화라고 합니다. 2월 7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있는 분들은 한번 2시간짜리라고 하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75살이 넘어서 아직 힘이 있고 살고 싶은데 젊은 세대들이 죽으라고 강요하면은 이 노인 해방 전선 같은 생존 해방 전선 같은 이른바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사실 SF이랑 단편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해방 전선이라고 해서 노인을 죽이려고 하는 플랜 75에 맞서서 이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젊음을 추구하는 아니면 젊은이들만 살려고 하는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다수의 노인들이 해방전선을 꾸려서 총을 들고 싸운다. 뭐 이런 너무 허황된가요? 끔찍한 미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기 전에 인구가 줄어서 망할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뭐 핵 쏘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김정은이가 이 남한을 진짜 점령할까요? 핵으로? 참 모르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지난주에 스트레이트에서 한국의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얘기, 이게 특히 이제 한양대 재단 얘기를 하면서 한양대에 이제 한양대 학교 병원 위에 사는 어떤 그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의 총장의 엄마, 이사장인가 총장의 뭐 모친 김종량에 대한 얘기죠. 우리나라의 그 사립학교는 대대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만큼 이렇게 망할 걱정도 없이 대대손손 명예도 있어, 돈도 벌어, 누구도 못 건드려. 뭐 박근혜가 사립학교법 개정한다고 그 쇼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 그 외에도 뭐 장제원이도 똑같고 우리나라에 그 한다고 하는 뭐 누구야 나경원이도 그렇고 다 사립학교의 그 재단의 다 수혜자들 아닙니까? 결국은 걔들이 지식도 지들이, 왜냐하면 교수도 지들 마음대로 뽑아. 그러니까 그 진리나 학문적인 진리나 이런 것도 지들이 정해. 교수도 지들 마음대로 뽑아. 또 뭐 사립학교 뭐 줄이려고 하면은 또 지랄해갖고 이것도 차단해. 가장 그 더러운 건 이런 거죠. 세금 한 푼 없이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줘. 이거 제가 아는 어떤 그 유명한 회사는 자식 새끼들한테 자기 그 회사를 물려주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 회사 아버지 이 새끼가 그 주식을 이렇게 해갖고 그 주식을 누구한테 일단은 뭐 허름한 그 약간 문제가 많은 좀 학교를 삽니다. 사실 학교를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그 문교부 이제 교육부 애들 그 뇌물 처먹이고 뭐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제 재단의 이사로 들어가서 이제 재단의 주인이 이사 구성을 싹 바꾸죠. 그러니까 재단 이사 구성은 바꾸면 사는 겁니다. 재단 이사 구성의 상당수를 내 쪽으로 만들면 그게 사실은 되는 거죠. 학교를 사서 학교법인을 자기 거로 만든 다음에 그 학교법인 안에 그 회사의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넣어요. 그럼 그것은 일종의 교육용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재단 이사장이 사실은 이때는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별 거지 같은 새끼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적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자본 이득세도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종의 교육 법인의 이렇게 일종이 뭡니까? 이걸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내는 거죠. 헌납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실은 그 재단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 재단도 내 거고, 원래 내 건 내 거고, 그죠? 그걸 재단을 옮겼으니까 그 재단의 이사장은 내 아들놈이나 딸년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년, 딸년한테 이걸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의 내부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황제고, 자기 마음대로 교수도 뽑아, 그 안에 있는 병원도 지가 특실도 마음대로 이용해, 뭐 거기에 있는 뭐 안에 있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에 뭐 저택 지어 갖고 교육용이라고 쓰시고 지가 살아, 골프 치고 다녀, 놀고 다녀. 근데 그 학교 돈은 또 국고보조금 이런 거 국가가 다 내줘. 운영비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해. 지도는 하나도 안 들어. 이게 노라는 장사거든요. 권력 있는 놈들이 대부분 이렇게 학교 재단에, 그리고 그 놈들은 또 좀 명망 있는 애들을 이사로 해갖고 바깥에 이제 카바치고, 대부분 그런 애들은 뭐 주로 대법관이라든가 뭐 검찰 주요 간부 애들, 거기다 권력 있는 애들, 국회의원 애들, 전 국회의원인 애들 탁탁 박아놓고 걔들한테 좀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지분 박아서 또 새끼치고, 그 머리 나쁜 애들 자식들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보내갖고 교수시키고, 교수 아니면 뭔가라도 시키고, 개판 이게 이제 익히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스트레이트만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공립학교도 그런 애가 있네. 아이고 참,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갔는지.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저기 시궁창 속에 탁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처먹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있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괜히 불평불만만 하는 거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까놓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에 제대로 실력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물론 그 중에서 적지 않은 퍼센트가 실력대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까놓고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얼마나 되는지. 이런 스트레이트 이거 보면 우라가 통이 터지죠. 우리가 내는 세금에 저 새끼들. 물론 어떤 사람이 그래죠. 아니 1,000억 2,000억 기부했으면, 땅 기부했으면 그 정도 누릴 수 있죠. 아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기부를 해. 1,000억 가지고 네가 그냥 써. 기부하지 말고. 아니 왜? 기부라는 건 주는 거잖아요. 소유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쓰려고. 그건 기부가 아니지. 그건 빌려준 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개소리 하는 거죠. 거액 기부했으면 아니 거액 기부하지 말고 그 돈을 쓰라니까. 네가 평생 그걸 먹고 살래니까. 왜 기부했냐? 특권이 있으니까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특권을 안 준다고 하면 기부 안 하겠죠. 그럼 기부가 아닌 거죠. 그죠? 개소리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 사립학교를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이거 다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참
그때 못한 게 참 원통하죠. 그때 잡았으면은 우리나라가 적지 않게 그래도 깨끗해졌을 텐데,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나이가 들고 또 밤에 또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옛날 생각만 나고 그러네요. 이러니까 이제 대학교 전임 교수도 못하고 잘리죠. 그죠? 자, 오늘은 그냥 이것저것 몇 개 많이 올렸네요. 슬픈 얘기도 있었고, 분통 터지는 얘기도 있었고. 자, 편히 주무십시오.